안녕하세요. HSK 전문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1월 HSK 6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6급 하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사실 쓰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쓰기 부분을 새해 첫 해부터 첫날부터 우리가 쓰기를 조금 어떻게 공략해야 될까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서 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쓰기 훈련을 할 거예요. 쓰기는 절대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고 사실 HSK 4급, 5급부터 6급까지 독해랑 듣기는 전략이 비슷해요. 그래서 꾸준히 공부를 잘 해오신 분들은 비슷한 맥락으로 가시면 돼요. 근데 쓰기는 갑자기 길어졌죠. 써야 되고 내가 내공을 가지고 내 능력치를 발휘해야 되는 부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커졌기 때문에 쓰기는 진짜 조금 짧은 글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훈련을 해오셔야 해요. 그래서 오늘은 긴 글을 한꺼번에 지금 접근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짧은 글을 가지고, 근데 짧다고 해도 1000자에서 500자로 좀 줄인 절반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이 짧은 글을 훈련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쓰기에 대책을 세워나가야 할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보시면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쫙 읽었을 때 요약을 해야 되는 거라서 머릿속에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글을 딱 두고 읽었을 때 머릿속에 스토리를 기승전결을 한국어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쭉 읽고 나서 덮어놓고, 정해진 시간 동안에 쭉 읽고 나서 덮어놓고 내가 한국말로 얘기해 보는 거. 사실 중국어라고 하지 중국인들도 네가 이 스토리의 맥락을 이해를 했어? 라고. 근데 단박에 중국어로 나오진 않잖아요. 우리에겐 제2 외국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딱 정리를 했을 때 내가 머릿속에 한국어로 개념이 서야 돼요. 이게 서론이 이거고 본론이 이거고 결론이 이거고. 근데 대체적으로 스토리잖아요. 인물을 중심으로 그 사건을 기억을 해놔야 되죠. 그래서 정리를 하실 때 딱 덮어놓고 한국어로 반드시 요약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훈련을 하시는 거죠. 내가 글을 읽고 시간 정해놓고 읽으셔야죠. 그래서 글을 읽고 덮어놓고 한국어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옛날에 누가 살았는데 그가 어떻게 됐고, 한국어로 정리를 해보셔야 되고요. 이게 차근차근 단계를 밟으시는 거예요. 쓰기는 여러분이 이론서를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론들은 있지만 단계별로 접근하는 게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뭐 듣기 같은 경우나 독해 같은 경우는 쉬운 문제 풀면서 단계별로 접근이 가능하지만 쓰기는 사실 분량을 줄여놔도 어려운 건 어려운 거잖아요. 내가 이걸 가지고 중국어로 요약을 해야 되니까 일단 한국어로 요약해 보시고 이 단계를 잘 보세요. 그래서 한국어로 제한된 시간 안에, 무조건 제한된 시간 안에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000자를 10분 동안 읽고선 요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1000자를 10분 동안에 보통 두세 번을 읽어야지 머릿속에 기억이 나니까 그럼 500자는 5분 정도에 2번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처음 연습할 때는 500자를 가지고 10분 연습하셔도 돼요. 근데 이게 운동선수 기술처럼 연습하면 할수록 시간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뭐 1000자를 10분 안에 2번 읽는 것부터 무턱대고 연습하지 마시고, 처음엔 1000자를 10분 동안 뭐 한 번 읽는다거나 500자를 처음에 한 번 읽을 때 한 5분이나 7분 정도 좀 길게 두고 읽는다거나 이런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한된 시간은 근데 무조건 중요해요. 무조건 시간은 정해놓고 읽으시고요. 인물이랑 사건을 파악을 해야 돼요. 미사여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뭐 했고만 얘기를 해도 어차피 1000자를 400자로 줄이는 건데, 그러면 어쨌든 미사여구를 다 빼놓고 스토리만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주술목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는 제가 쓰기 특강할 때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지문을 보지 않고, 왜요? 걷어가잖아요. 그죠? 시험의 포인트는 지켜나가야죠. 시간이랑 보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왜냐하면 IBT로 보시는 분들도 10분의 얄짤없이 화면이 사라지는데, 그럼 우린 뭐 해야 돼요? 지문 보지 않고 내용을 다시 더듬어서 생각해 보는 거를 연습해야죠. 훈련 필요합니다. 해석 보고 확인하셔야죠. 혼자서 막 지어서 이상하게 해석하는 거 연습할 때는 분명히 확인을 하셔야죠. 기억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자, 중국어로 이제, 왜냐하면 2번 읽으라는 게 처음에 한국어로 정리해놓고 한국어에서 내가 해석되는 부분만 스토리를 기억을 했어. 그럼 두 번째 중국어 볼 때 이 한국어를 중국어로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중작 실력이 너무 좋아서 중국어를 막 이렇게 잘 바꿀 수 있으면 모르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이 중국어로 중장을 해놓아도 되게 한국어스럽거나 아니 문법 자신 없으시잖아요. 불안정한 문장이나 오역이 되거나 아니면 되게 문법 틀린 문장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크게 고쳐줄 수 있는 선생님은 원래 원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에서 두 번째 읽을 때는 내가 써야 될 만한 그 한국어를, 그거를 내가 중국어 표현만 따오는 거죠. 그것도 연습할 거예요. 그래서 암기한 내용을 중국어로 직접
써보시는 거 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2단계를 걸쳐서 짧은 문장 할 거예요. 근데 이 문장을 여러분이 지금 딱 멈춰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많이 어렵지 않아요. 일부러 어렵지 않은 문장으로 갖고 왔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시간 훈련인 거죠. 어렵지 않은 문장을 제가 이제 오프라인 수업 때 학생분들한테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빨리 짧은 글이라도 덮어놓고 딱, 근데 내가 시간 줄 때 읽을 땐 다 해석이 됐어. 근데 선생님이 덮으세요. 그리고 어디 한번 내용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하얘진대요.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난 분명히 해석이 됐는데 시간에 압박이 있고 이게 암기잖아요. 그냥 덮어놓고 내용이 사라진 상태에서 내가 기억을 해야 되는 그 훈련을 해야지. 중국어 해석하고 쓰는 훈련만 하면 안 되잖아. 이게 왜 시험이 뭔데. 덮어놓고 보지 않은 상태로 기억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 훈련을 따로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야. 멈춰놓고 쭉 보세요. 한 3분 정도에서 4분 정도 이거를 보시고 그리고선 덮어놓고 한번 한국어로 얘기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해석하는 거를 한번 대비를 해보시라는 거죠. 내용 자체는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사실 시험에서 어려운 지문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비교적 어렵지 않은 지문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분량의 압박이 되게 크고 암기의 압박이 크니까 이 시험이 어려운 거거든요. 볼게요. 한국어로 요약을 해보세요. 3분 정도 드릴 거고요. 파악한 내용을 한국어 5개에서 6개 문장으로 한번 정리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조금 자세하게 해석이 들어가긴 했지만 여러분은 핵심 내용만 한번 얘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단락별로 한번 얘기를 할게요. 빨리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배경 설명에 뭐 시간이나 아니면 날짜나 그 장소가 등장을 합니다. 네, 성탄節예요. 크리스마스 날 이미 늦었어요. 아, 크리스마스인 거는 기억하고 제가 무조건 인물 중심으로 가라고 그랬죠? 나이가 좀 드신 노 부부가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은 잡으셔야 돼요. 여관에 들어갔어요. 그들이 방을 원했는데 비교적 쉬워요. 그죠? 그 직원이 대답을 해요. 죄송합니다. 우리 여관이 이미 크만러 했대요. 그래서 이지엔 콩방, 빈 방이 하나도 없대요. 다 쓸 필요 없어요. 그냥 노부부가 들어갔는데 방이 없었다만 쓰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핵심 내용을 기억을 하셔야죠. 등장인물은 근데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노부부와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등장인물은 보셔야 됩니다. 주어 수러니까요. 그런데 이 보우비엔이 못 참겠는 거예요. 이 노부부를 밤늦게 다시 나가서 여관을 찾게 하는 거. 얘기를 해요. 내가 방법 한번 생각해 볼게요. 비교적 쉬운 문장이 암기가 중요한 거죠. 덮어놓고 이걸 얘기할 수 있어야 되니까. 마음씨 좋은 보우비엔이 뭐예요? 이 분들을 데리고 방에 가서 가장 좋은 방은 아닌데 근데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눈앞에 보이는 게 깨끗한 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즐겁게 하루를 지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건 크리스마스 밤 시간 정해놓고 들어섰고 방 하나를 원했고 그리고 그 직접 화법으로 그대로 쓰셔도 나쁘진 않아요. 좀 왜냐면 칸을 채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400자를 채워야 되니까. 근데 직원이 이제 가게 할 수 없어서 깨끗한 방을 데리고 간다라는 스토리만 따시면 되는 거죠. 자, 둘째 날이에요. 그들이 이제 짜오치엔을 하려고 해요. 주어 수러죠. 처음에는 방을 찾아 들어왔고, 그러니까 주어 수러 위주로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방을 찾아 들어왔고 빈 방이 없었고, 그리고 직원이 방을 하나 내줬고 이렇게 가는 거죠. 둘째 날. 그랬더니 그러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내 방을 받자 아시죠? 빌려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객실을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뭔가 얘기를 할 때는 항상 반전이 있고 원래 그 내막이 중요한 거잖아요. 스토리는. 그래서 그러나와 알고 보니라는 이 두 접속사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는 사실 이게 맥락이 나오는 거죠. 진짜 진위 여부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그 두 가지 기억을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너무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당신은 내가 이때까지 만난 가장 좋은 경영인입니다. 고맙습니다. 얘기를 해요. 별 말씀이냐고 쭉 가요. 자기 일을 보는 거죠. 그리고 메이샹따오 또 중요한 거 나오죠. 예상치 못하게. 근데 위안라에 알고 보니까 이 두 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용을 다 기억할 수가 없으니까요. 계속 노부부가 들어왔고 방이 없었고 근데 직원이 방을 내줬고 돈을 내려고 하니까 필요 없습니다. 왜 필요가 없어요? 내 방 내줬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을 했죠. 얘가 받았어요. 그 편지를 하나 받았는데 안에 이장 해놓고 찌표가 들어가 있고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일을 좀 준다는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넘어가요. 세 번째 단락에. 왜냐면 이거 우리 다시 한국어로 중국어로 바꾸면 훈련할 거예요. 도시를 갔어요. 그리고 해서 찾았는데 고개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대형 큰 고급 호텔이 딱 서 있는 거예요. 눈앞에. 알고 보니 또 나왔어요. 이것만 하시면 돼요. 몇 달 전 그 깊은 밤 순서대로 가는 거죠. 그가 대접했던 게 바로 이 고급 대형 호텔의
사장과 그의 부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이 그를 여기 청해서 여기에 매니저를 시키는 거지. 너무 잘했으니까. 그가 잘해줄 거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이렇게 뭐 인간모나 아니면 굉장히 이런 교훈을 주는 스토리들, 누군가 하나가 굉장히 성실하게 해서 성공하는 스토리들이 시험에 전형적으로 출제가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레파토리를 기억하시면 돼요. 배경, 그리고 등장인물의 행동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반전이나 아니면 그 사건의 내막을 알아내서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파악해서 쓰는 거. 메시지는 그걸로 끝나는 거야. 네, 자, 여기서 첫 번째 단계를 했죠. 우리가 한국어로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국어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중국어로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시험단지에 노부부가 나 이거를 두 번째 중국어를 볼 때 필요한 동사, 목적어를 여러분이 다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천천히 볼게요. 자, 이제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앞에 돌려서 중국어로 한번 문장을 봐보세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필요한 부분들. 노부부가 호텔을 찾아 들어갔고 빈 방이 없었다. 그리고 그 후우위엔이 자기의 방을 그들에게 내어줬다. 그 문장만 찾아서 중국어로 이런 동사를 썼고 이런 문법을 썼구나라고 빠르게 확인을 하시면 그래도 조금은 더 내가 뭐 다른 책을 찾아보거나 사전을 찾아보는 게 아니라 진짜로 원문을 보고선 내가 그 내용을 숙지하는 거잖아요. 이것만큼 좋은 훈련은 없거든요.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크리스마스 밤에 이미 늦은 시간이었는데 여기 주어는 한 쌍의 노부부가 여관을 들어선 거예요. 성단지에만 써도 돼요. 그죠? 저녁에 이징흥 완로 해도 상관없고 이걸 아예 다 안 써도 상관없어요. 주어랑 수어만 쓰시면 되죠. 자, 보통은 커플인 경우에는 양사를 또에이를 씁니다. 그래서 그냥 부부만 쓰셔도 돼요. 니엔라오, 라오夫妻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走진 아니면 뭐 找 아니면 취 다 상관없죠. 수로 목적어만 써주셔야 돼요. 여관에 들어갑니다. 자, 근데 들어갔는데 빈 방이 없다고 얘기를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약이니까 지금 중요한 핵심 문장만 올려 바꾸는 거예요. 빈 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표현은 써주시는 게 좋죠. 对不起我们旅馆已经客满了라는 표현을 원문에서 기억하시면 여러분이 빈방이 없다라는 말 자체를 쓰기가 좀 힘들면客满了를 외웠다가 쓰시면 굉장히 간편해요. 아니면 둘 중에 한 문장만 쓰셔도 돼요. 已经空房也没有 没有만 해도 되고요. 剩下까지 써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그냥 客满了만 해도 돼요. 메시지가 전달만 되면 되니까. 근데 조금 숙달이 되시면 그래도 좀 길게 400자를 채우는 게 좋으니까요. 마음씨 좋은 직원은 하오신의服务员이 이 노부부를 한 방으로 데려가서 말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노부부를 받자문을 쓰시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여러분들이 그 중국어를 어느 정도 구사할 때 받자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을 어떻게 하다라는 표현이잖아요. 이 바자를 쓰도 좋지만 이 찌안이 바자의 고급 표현이라서 요거 하나의 가산점이 몇 점 조금이라도 붙어요. 그래서 이 노부부를 데리고 어디로 빈방으로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좋은 방은 아닌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만큼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빈방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서 하룻밤을 묵었다라고 쓰셔도 상관없으니까요. 자, 갑니다. 괜찮습니다. 제 방을 빌려드린 거야. 그 다음 날 띠얼티엔에 그들이 짜오치엔을 하려고 할 때 부유엔이 했던 얘기잖아요. 중요한 얘기니까 이것도 한번 반드시 써야 될 얘기예요. 자, 표현 볼게요. 因为 왜냐면 只不过 단지 뭐뭐일 뿐이다. 뭐 안 써도 상관없고요. 내 자신의 방을 아까 그 노부부를 방으로 데려갔다랑 똑같은 구조죠. 찌에게 당신들에게 빌려줘서 하룻밤 묵게 한 거예요 라고 시간 순서대로 차근히 문장이 완성이 되고 있어요. 알고 보니 부우엔이 스스로가 이완 그 밤에 没有睡觉 아니면 그냥 没有睡觉만 써도 돼요. 이완 안 써도. 그러니까 주어랑 수어 목적어만 살리시라는 거죠. 계속 지금 이 훈련을 해요. 그러니까 충분히 쓸 수 있어요. 성탄지에 어느 날 밤에 완상 해도 되잖아요. 그죠? 이도에 해놓고선 후치가 조지는 넣고 이지아 류관에 갔는데 그 여관에 뭐가 없어요? 크만너 해도 되죠. 다 차서. 그래서 부우엔이 어떻게 돼요? 타먼 그들을 데리고 따이다 어디로 가요? 쯔지더 방지엔에 간 거죠. 그런 식으로 문장을 차근차근히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반전에 있는 제일 마지막에 결론을 써주셔야죠.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을 이제 그 큰 호텔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자기의 직원으로 채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没想到 몇 달 뒤, 没想到 过了几个月 이런 거 많이 쓰는 표현이죠. 우엔이
편지를 한 통 받아요. 편지를 받았고 그 안에는 비행기표와 메모가 있었다. 이렇게 주술목만. 그쵸? 그래서 리면 여이장 해놓고 찌표 빙 리우옌만 써도 되고요. 실력이 된다 치면 앞에 수식어구로 써주시면 돼요. 다른 도시로 가는 하나의 짧은 메모가 있었다. 请他去做 그로 하여금 去做另一份工作 다른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 개월 전 그날 밤 그가 접대했던 사람들이 이거 쓰실 수 있죠. 천천히 几个月前他接待的那个人 이렇게 하면 되죠. 그대로 그냥 천천히 就是 누군가요? 这个高级大酒店的老板이랑 他的妻子였어요. 그러니까 구조만 잡으면 여러분들 문제 쓰시기에 크게 문제 없어요. 라오렌이 그를 데리고서 여기에 찍일을 시킨 거예요. 이 사람이 이 호텔을 잘 관리할 것 같아서. 어렵지 않은 문장으로 연습을 했기 때문에 한국어를 중국어로 바꾸는 거에 크게 문제는 없으실 거지만 사실상 여러분이 보지 않고 이걸 중국 문장으로 이 정도의 퀄리티로 해석은 쉽잖아요. 근데 이 정도의 퀄리티로 여러분들이 중국어를 쓰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완벽한 문장을 가지고 한국어에서 중국어로 바꾸는 연습들을 좀 많이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중국어 문장 자체를 오늘 배웠던 것들을 한번 외워보세요. 어렵지 않으니까.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덮어놓고 걔를 내 머리에 있는 기억력으로 써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쓰기의 그 어려운 쓰기를 한 발짝 한 발짝씩 단계를 이제 높여가면서 훈련을 하는데 짧은 글로 연습할 때건 긴 글로 연습할 때건 한국어로 인물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하시고요. 그걸 반드시 한국어로 정리한 거를 중국어로 그 중국어 원문으로 그러니까 멋있는 표현 다 쓸 필요 없이 그냥 주어수로 목적어 위주로 정리하면서 공부하시는 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쓰기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쉬운 것부터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가면 포기만 안 하시면 그래도 일주일이 흐르고 2주일이 흐르고 하면 여러분이 진짜 놓지 않고 계속 공부만 조금씩 하고 계시고 문장을 조금씩이라도 암기하시면서 쓰는 훈련을 하시면 반드시 사실 배신은 안 하더라고요. 노력은 성과를 거둬요. 듣기나 독해에 비해서 쓰기는 훈련을 한 만큼 점수를 배신 안 하고 진짜 점수의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훈련하셔서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면서 이번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